안녕하십니까. 신의기된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요즘 계속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도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 의회에서 대북 선제 핵 공격 이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그렇게 할까요? 자, 미국 정치권 그리고 미군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 이 글로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핵 공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서해 남포 해군 조선소에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다 라고 CSIS가 지금 분석을 했는데, 이게 지금 SLBM 그러면은 심포, 즉 동해에 있는 심포 아닙니까? 그런데 남포라고 하는 것은 평양 바로 서쪽에 있는 대동강 하구에 있는 도시가 남포죠. 그런데 그 남포에 있는 서해 관문 근처의 조선소에서 뭔가가 발견됐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지난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수집된 위성 사진은 북한이 지난 4주간 SLBM 시험 발사용 바지선 중앙부에 위치한 원통형 물체에 대한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포 해군 조선소는 바지선에서 SLBM 시험 발사를 하기 전 미사일 발사관이 장착되는 장소다. 해당 활동은 연구소와 설계국, 공장 지원을 위한 SLBM 시험 준비, 기존 SLBM 시스템 개선, 새로운 SLBM 시스템 설계 연장 수리, 바지선 및 운영 시스템 개선 또는 조정, 운영 요원 훈련, 전략적 속임수 또는 가짜정보 작전의 조합일 수 있다 라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 페이크 심포에서 쏘는데 그 미국의 탐지자산 그리고 미국의 타격자산, 요격자산 이런 것들이 심포에 집중하는 것을 뭔가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성동격서 차원에서 지금 남포에서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진짜로 남포에서도 쏠 수 있다. 그래서 남포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SLBM 정황이다 라고 지금 CSIS가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난 4월 16일 날 데일리 NK의 보도가 이런 거였던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바로 데일리 NK 이 보도를 했었죠. 북한 당국이 군수공업부 산하 사격장과 미사일 시험장 등에 어떤 시각에든 즉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실제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라고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었죠. 그러면은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지상에 있는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해상에 있는 SLBM 이 모든 것들을 전부 가동 준비를 다 해놔라. 그리고 실탄 다 장착해라. 그리고 경계태세 확립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남포, 심포, 또 기대령, 원산, 삼덕 어디든지 쏠 수 있게끔 다 준비해라. 왜? 미국이 어디를 보고 어디를 타격할지 모르니까 전부 준비해놔라. 성동격서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북한이 SLBM 등 미국이 이건 레드라인이야 라고 설정해 놓은 그 선을 넘나들기 위해서 준비를 부산히 하고 있는 그 차에 미국은 그래 맞아 얘들은 진짜 큰일 날 놈들이야. 그리고 이 북한의 SLBM 이건 정말 큰 위협이야 라는 결심을 했는가 봅니다. MQ-4 트리톤, 이 트리톤이라는 고고도 무인 해상 정찰기를 이 동해에 고정 배치했습니다. 자, 미 해군 항공대 관계자가 4월 21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미 해군이 일본을 전방작전 기지로 삼아 MQ-4C를 운용하기 위해 퍼덕센트강 해군 항공기지에서 지난 4월 12일 MQ-4C를 C-17 수송기에 실어서 일본으로 보냈다. 배치 기지는 요코타 기지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요코타, 바로 도쿄 앞에 있는 그 기지죠.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과 오산 이 정도 차이 좀 되는 그 요코타 기지에서 이 트리톤을 운영할 것이다. 이 트리톤은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의 해상형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육상의 상공에서 적의 지상의 물체들을 감시하고 또 적의 지상의 여러 가지 이제 통신을 감청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글로벌 호크죠. 그 글로벌 호크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해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물체들을 탐지할 수 있는 해상 초계기로 만든 게 트리톤이에요. 트리톤. 그래서 이 트리톤을 요코타에 배치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괌에다가 글로벌 호크 부대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제4 정찰 비행대인데 그 글로벌 호크가 이제 이따금씩 우리 한반도로 와서 정찰하죠. 그런데 그거는 아예 그냥 남중국해 전담하고 지금 이 동해에 북한 SLBM이 아주 위험하니까 이 동해의 북한 SLBM 잠수함이 움직이는 것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트리톤을 갖다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를 따라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1시간 또는 1시간 반 또는 빨리 돌아도 30분 뭐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금 지나간 위성이 지나간 사이에 자 미제놈들 위성 지나갔어 이제 출항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 딱 감시할 수 있는 고도 무인 정찰기 트리톤을 갖다 놨다. 2대를 지금 싣고 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미군이 북한의 SLBM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다루는 전략사령관이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며 국제질서를 부인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 도전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설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대량의 전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심각한 위협이다. 라고 4월 20일 청문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전략사령관이 핵무기. 그러니까 북한 얘들 심각한 위협이야. 가만두면 안 돼.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미국의 의회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그 민주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과거 오바마의 그 이상을 따라서 핵무기 감축, 핵무기 사용 불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혼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해서 부통령 그리고 하원의장 이런 사람들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돼. 이런 쪽으로 지금 뭐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략사령관이 그래서는 안 된다. 북한 봐라 북한. 저렇게 지금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었어. 라는 경고를 지금 합니다. 그러면 이 전략사령관만 하냐? 희한하게도 미군 각 군에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나섰죠. 자, 국가정보국 DNI죠. DNI와 17개 정보 공동체가 연례 위협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북한이 원하는 조건대로 협상에 임하게 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 본토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이 될 것이다.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대량 살상 무기는 핵무기를 실을 수도 있고 생화학 무기를 실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미국 국민들을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를 이제는 갖추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놈들이다 라고 DNI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죠. 그리고 또 4월 14일 같은 날입니다. 희한하게 4월 14일 날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총책임자입니다. MD하는 총책임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2018년 발표한 핵 및 ICBM 실험 모라토리엄에 더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머지않아 향상된 ICBM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 사람만 있냐? 아니에요. 또 사이버 사령관 폴 나카손의 사이버 사령관은 또 같은 날 또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사이버 안보는 곧 국가 안보다. 우리의 적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은 심각하며 과거보다 더 증대되고 있다. 북한이 과거보다 더 증대된 사이버 안보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이버,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각 분야의 사령관들, 정보, 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이버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략사령관 핵무기죠. 여기는 북한은 우리를 핵무기로 곧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라크전 하기 직전에 사담 후세인이 WMD를 가지고 우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확산할 수 있다. 라고 하던 그 여론 형성, 분위기 조성, 명분 추적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사회도 움직였죠.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동시다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성토가 거의 같은 날 쏟아집니다. 4월 19일 날 G7에서 국장급 G7 협의체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의 핵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뭐라고 하냐? G7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죠. 이 G7은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라고 G7 국장급 그룹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희한하죠? 그럼 이 G7 뿐이냐?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또 이런 발표를 합니다. 북한은 대부분의 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종교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최악의 국가다. 북한은 2018년 이후 종교와 관련한 박해, 증오범죄, 폭력 등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교황청에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성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같은 날이에요. 하루 이틀 상관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처럼. 자, 지금이야. 빨리 해. 이거인 것처럼 로마 교황청에서도 갑자기 북한의 종교 학대, 박해 이런 것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는 이제 언론, 종교죠. 언론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또 같은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180개국 중에 179위에 랭크됐다. 북한보다 더 언론 자유가 없는 곳은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에리트리아 바로 이 이디오피아 옆에 있는 나라죠. 이디오피아에서 독립한 홍해 연안의 국가인데 소말리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지금 내전 중이에요. 완전히 그냥 전 국토가 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이라는 게 없죠. 언론이 없으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죠. 근데 북한은 언론 있죠. 조선중앙TV 그리고 노동신문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개국 중에 언론이 있는 나라 중에는 꼴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론의 자유가 없으니까 나쁜 놈,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정말 나쁜 놈, 그리고 불법 핵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고 미군들이 그냥 사이버 사령관, 미사일 방어 사령관, 또 정보 그리고 핵무기 하는 전략 사령관 나와서 북한 때려야 된다고 다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 북한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죠. 똑같은 날 미 국무부가 여기다가 이제 또 한술 얹습니다. 북한은 구제불능이다 라는 프레임을 짭니다. 외교 제재 계속했지만 이제 미 국무부가 2021년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북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거 계속 해왔지만 그러나 북한은 핵분열 물질 생산 등 핵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 핵시설 몇 개소를 더 운영 중이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다. 라고 미 국무부가 지금 전 세계에서 G7, 교황청, 그리고 국경 없는 기자회 이런 데서 쫙 북한을 성토하는 그 시점에 미 국무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무부 했죠. 그리고는 미 의회에서 또 나옵니다. 미 의회에서 미 의회 조사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죠. 국회의원들이 미 의회 의원들이 야 이거 좀 알아봐줘 하고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은 적들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도 약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동맹국의 핵무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핵위기 위협을 제거할 경우에 북한 등 적국들은 역내 미국 동맹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 대담해질 수 있다. 라고 미 의회 조사국이 이렇게 핵 무기를 선제 사용해야 된다. 라는 보고서를 써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 민주당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이 핵무기의 공격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동맹국들이 핵 개발하려고 핵 도면에 빠질 수 있어. 안 돼. 그리고 미국이 선제 타격 안 하니까 이 나쁜 놈들이 이제 북한 같은 나쁜 놈들이
그 핵무기를 쓰는데 더 대담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제 타격해야 돼. 이거 유지해야 돼. 트럼프 때 마련해 놓은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한 이 핵 사용 지침 이거 유지해야 돼. 때려야 돼. 이렇게 의회 조사국에서 의원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완전히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국무부, 의회, 또 시민, 글로벌 시민단체, 글로벌 언론, 글로벌 종교단체 전부 다 지금 나서서 때리는 것이죠. 미군까지. 자, 그러면서 제가 그저께 여러분들께 미국의 B-52가 말드라고 하는 이 작게 5027에서 들어가는 표적기, 미끼, 그렇게 해서 북한의 방공망들이 제압될 수 있는 이런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B-52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그 보도자를 봤을 때 컴뱃 해머 훈련을 했는데 50종의 다 각기 다른 무기체계를 비상으로 싣고, 그리고는 이제 8번의 소티 출격을 해서 하는 연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서 그 50종류 B-52가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 50종류가 뭐지? 하고는 지금 미 공군이 보유한 그 중에서 B-52에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를 다 살펴봤어요. 한 줄에 10개씩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그리고 4개. 그리고 이제 말드 하니까 다 합하니까 미군이 B-50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말드까지 해서 다 합해서 45종입니다. 그 45종을 만들려고 하면은 바로 여기 핵무기까지 있죠. B-83 수소폭탄, 1.2메가톤짜리 수소폭탄, B-83 핵폭탄, 그리고 B-61-12 지금 이제 가장 최신형의 전술 핵폭탄이죠. 이 벙커버스터 핵폭탄이죠.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까지 임무에 따라서 조정해가지고 지하 갱도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뜨리는 핵무기 B-61-12, 그리고 11, 7 이런 것까지 전부 장착하고 8번에 걸친 출격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지금 4대가 괌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괌에 온 B-52는 작게 5027에 따른 선제 타격일 수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의 전력일 수도 있다. 니들 그거 읽어라 라는 사인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위기를 기획한 인사들이 짠 대북정책입니다. 북한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저는 북한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바로 이제 그 1년 동안 화염과 분노라는 그런 정말 전쟁까지 갈 뻔했던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화염과 분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획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오바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합의해서 기획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장선으로 밀려와서 트럼프 시대까지 왔고, 트럼프와 문재인은 그것을 이제 마무리를 했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가지고 이제 그걸 매개로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지금 다시 2016년에 북한을 때리려고 기획했던 그 오바마 정권의 시즌2가 여기 들어왔죠.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정부 여기만 바꾸어서 다시 미국하고 아주 협의가 잘 되는 그런 우파 정부만 들어오면 북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위기를 기획한 인사들 새로 짜고 있는 대북정책,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내년이 기대되는 것이 2017년에 정말로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했으나 이 정부가 뜯어말려서 북한이 결국은 생존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북한 인민들은 더욱더 오랫동안 불행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이제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북한은 제거될 수 있다. 누가? 북한 인민들이 아니죠.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